이번 주 탈출한 윤동이의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5년간 갇혀 있어서 살인 청부를 멈춘 것일 뿐 의뢰만 들어온다면 주저없이 사람을 해치는 인간병기 윤동이입니다. 나오자마자 익숙한 듯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11일과 11월 11일에도 연인 관계였던 한지영과 이한준의 살인 의뢰를 받았고 뒤처리 뒤 15년 만에 국가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 차소연이 세 번째 타깃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로 스팸 문자와 같은 이상한 거래가 포착된 것과 딱 맞물려 있죠. 윤동이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가면 늘 피해자가 발생해 왔습니다. 혼자 극단 선택을 하기엔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차소연의 죽음에 최 형사는 수사해야 한다 주장하지만 15년 전과 동일하게 묵살당합니다. 경찰서장, 한번 짚었던 대로 윤동이를 움직이는 배우와 연결된 게 확실합니다. 최철 형사는 15년 전에도 지금도 한지영과 이한준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닌 살인사건이라 직감하고 윤동이를 파왔죠. 최 형사의 수사로 궁지에 몰린 윤동이는 이를 피하려다 놀이터의 준이를 희생자로 삼아버립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세간을 들끓게 할 만큼 언론도 너도나도 다뤘었죠. 하지만 지금은 살인죄 이력이 있는 죄수가 탈출을 했는데도 공론화도 안 되고 기사 한 줄 없이 묻혀가고 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흐름에 분명 경찰서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라말미 타깃이 되었던 이허준 법무병원 병원장도 함께였을 겁니다. 윤동의 탈출 당시 최철의 방문에 담당인은 현재 없다고 대응했던 보안팀 말과 다르게 역시나 차소연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설계자의 지시에 따라 내일 밤이라고 탈출할 시점을 직접 알려주고 간호사도 문을 일부러 열어두었죠. 어마어마한 항정신병 약물을 과다 복용하며 제정신이 아닌 척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이 잡히지 않고 치료감호소에 안전하게 있기 위한 쇼였습니다. 최 형사와 신 사장마저 제정신이 아니라 착각하도록 말이죠. 차소연이 사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이허준 병원장이었죠. 차소연의 남편은 아내가 병원장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불안해했다고 말했죠. 분명 가방에 넣는 게 보여졌던 최 형사의 명함이 사망 당시 주머니에서 발견이 된 것이라면 진실에 대해 최 형사에게 전할 마음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깊숙한 내부자 차소연이 존재하는 건 윤동이와 배후에 대한 실체에 치명적이었던지 출소를 하자마자 타깃이 되어버렸네요. 이는 이호준 병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동이라면 미친 듯이 그 뒤를 파고 있는 최 형사가 차소연의 죽음, 생전 마지막 통화 대상자가 병원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병원장에게 접촉을 해오리라는 건 진짜 설계자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겠죠. 설계자에 의해 병원장이 포섭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소연이 생전 마지막 통화를 병원장과 했다면 윤동의 탈출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나눴을 겁니다. 병원장이 살아있는 건 설계자 입장에서 치명적이기에 연이은 타깃이 된 거고요. 연락에 응해 나선 병원장에게 윤동이의 칼날이 향하고 최 형사가 대신 맞았습니다. 윤동이에게 어차피 눈엣 가시였던 최 형사였는지 그러게 따라오지 말랬지의 눈빛으로 칼이 들어가는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은 듯한 최 형사이지만 신 사장이 병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이 죽음에 대한 부채감과 더해 윤동이를 꼭 잡고 싶어하는 정의로운 형사이기에 이야기 전개에 꼭 필요한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최 형사와 2인 1조 한 팀인 강여경의 차와 윤동이의 차가 추돌하지만 이내 윤동이는 도망갈 듯 싶네요. 이어준 병원장은 최 형사의 희생 덕분에 구사일생한 만큼 사건 현장에도 있었던 신 사장이 그간의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 문의할 것 같습니다. 윤동이가 왜 원장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눈앞에서 윤동이를 놓쳤으니 더 나를 세우면서요. 한편 딸아이의 물건에 자금 세탁의 자료들을 숨겨두었던 김용우도 질주 중입니다. 와이프를 찾아가 숨겨놓은 딸 지우의 행방을 묻는데 지우는 여전히 어릴 적 찍었던 사진 속 곰돌이 인형을 가지고 있었죠. 엄청난 애착 인형이었나 봅니다. 그 곰돌이 인형에 USB라도 숨겨둔 건지 김용우는 마지막 인생 한 방을 노리며 지우를 쥐잡듯 찾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지우를 빼돌린 신 사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김용우가 기웃거리다 배 실장에게 제압당하고 신 사장은 그런 김용우에게 눈에 튀지 말고 얌전히 치우러져 있어 라고 경고합니다. 제공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리했을 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에는 연인 관계였던 한지영과 이한준, 차소연 닥터의 죽음, 그리고 눈에 아른거리는 준이의 죽음까지 진짜 설계자의 정체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김영우의 전 회사 대표 또는 그와 자금 세탁을 한 돈 많은 유명인이 아닐까 뇌피셜의 회로가 자꾸 돌아가네요. 경찰서장과 병원장을 움직일 정도의 인물이라면 돈 많은 유명인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선 돈이 가진 힘이 남다르니까요.
윤동이에게 살인 청부 시 입금된 금액이 100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14억이 넘는 거액입니다. 심지어 3차례나요. 신 사장은 김주무관의 도움으로 윤동이 모친 계좌의 암호를 풀어 이 거액을 빼돌린 뒤 윤동이가 제발로 찾아오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윤동이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충분히 고통을 준 뒤 묻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인이 다녔던 옛 햇살로 어린이집에서 윤동이는 신 사장에 의해 처절하게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더불어 이번 7화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건이 꽉 닫힌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친자식마저도 등쳐먹던 거머리 오미숙을 설득과 협상 대신 시원하게 협박하면서 세입자들의 피 같은 돈을 되찾아주고 사기, 사문서 위조죄로 신고했어요. 모두가 희망하는 결과였죠. 신사장 프로젝트는 드라마 모범택시만큼의 세기는 아니지만 이렇듯 깔끔하고 꿈같은 해결이 진행되면서 사이다 모먼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마무리라면 정말이지 사척지제를 응원하고 싶어질 정도예요. 8화에서도 잠시간 다뤄졌듯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다음 주제는 임금체불 이슈입니다. 트레이너들은 카드깡으로 실적을 땜빵하고 임금체불에 전기세도 밀리지만 대표는 해외여행 중이죠. 고문 변호사도 법기술만 능한 사기꾼이라 위탁 형태 계약서로 직원들의 피를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9화 미리 보기에서 이 모든 걸 설계한 고문 변호사 두동석이 횡령과 배임을 한 모양입니다. 반가운 학시 아저씨가 찰송 대표님으로 나오는데 두동석 변호사가 어지간한 돈은 뒤로 빼돌린 모양이네요. 본인도 임금체불은 밥 먹듯이 하면서 뒤통수까지 맞다니 여기도 끼리끼리는 과학입니다. 모선미가 조필립에게 임금체불을 의뢰하자 다른 직원들과 작당해 지점장은 한 달 월급만 쥐어준 채 날라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가져가? 화면 속 옆모습이 지점장 맞네요. 두동석 변호사와 긴밀한 관계였던 헬스클럽 지점장이 횡령과 배임도 함께한 것 같죠? 흔적이 남지 않게 오프라인으로 빼돌린 돈이 없어진 듯한데 이는 필립과 김주무관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안 해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소송을 해요? 무슨 수로 그럴 거냐 묻는 신 사장에게 기브앤테이크로 손잡은 필립과 김주무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나쁜 놈들은 혼쭐을 내주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는 방법. 신 사장을 닮아 성장해가는 조필립입니다. 흥미진진한 전개로 긴장의 빌드업이 남다른 신사장 프로젝트. 이렇게 재미난데 다가오는 주 강제 결방입니다. 아쉬운 마음은 13일 월요일 저녁 8시 50분 스페셜편 신사장 프로젝트 기깔나는 협상 모음집으로 달래면서 20일 월요일을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달리시죠. 오늘도 내일도 드라마 리뷰는 드리당.